자, 우리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무려 10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기업 인수 역사상 M&A 최대 규모. 삼성의 하만디를 넘었어요. 와,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건데 그전까지 국내 기업의 최대 M&A는 하만이었죠. 인수금액 9조 원짜리. 1조가 더 비싼 거죠. SK가 지른 건데 일단 이걸 보면은 낸드 플래시거든요. 낸드 플래시가 뭔지는 다 아시죠? 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낸드와 보통 크게 디램으로 나뉘죠. 디램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끄면은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 기억이 안 되는 거. 낸드는 데이터가 남는 거. 예를 들면은 SSD 같은 거. 우리 컴퓨터 딱 키면은 빨리 켜지고 저장하는 거 남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데이터가 남는 거를 낸드 플래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시장에서 세계 5위입니다. 삼성이 1등이고 2등이 이게 도시바. 예전에 도시바 반도체 판다 그래서 키옥시아인데 역시 SK가 15% 정도 여기 지분을 갖고 있죠. 이게 상장을 하면은 더 지분이 올라갈 텐데 5등 정도고 6등이 인텔인데 SK가 인텔을 사면 요렇게 합쳐집니다. 요렇게 합쳐지면서 SK가 낸드 시장의 2위가 될 수 있어요. 삼성과 나눠 먹는 이런 꿈을 꾸면서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낸드 같은 경우에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낸드 플래시예요. 이게 왜 가장 잘 나갔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줌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SSD 같은 거 빨리 켜지고 옛날 컴퓨터들은 SSD 같은 게 안 깔려있잖아요. 요즘엔 이거 없으면 답답해서 안 해. 컴퓨터 야 옛날에 하드 있을 때는 컴퓨터 어떻게 켰는지 몰라. 지금 옛날 컴퓨터 한번 켜보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뭐가 막 돌아가요. 그 다음에 반가워요 하면서 녹색 화면이 뜨면서 뭐 윈도우 마크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켜지잖아요. 요즘에는 누르면 바로 켜지죠. 이거는 옛날에는 선택이었는데 요즘에는 성질 급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거의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용 SSD라 그러잖아요. PC도 그렇고 기업용도 그렇고 SSD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시장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 인텔이 2등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같이 팔린 거예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은 둘이 합치면 30%니까 삼성전자하고 또 역시 이 시장에서도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고 게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 올해 메모리 시황을 낙관한다. 서버 증설에 17조 원 푼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낸드 플래시에 넣습니다. 왜냐면 D램은 이미 3자 체제예요. 3명 중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자 체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치킨 게임이 끝났거든. 낸드 플래시는 아까도 봤지만 한 5명, 6명 되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뭔가 가격을 낮춘다든지 뭔가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기술을 올리면은 나머지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서 역시 3자 정도로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도 굉장히 반도체 초격차 얘기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낸드 플래시 라인 증설인데 이거를 이제 이합집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인텔은 그럼 어떤 생각으로 했냐? 인텔 입장은 이겁니다. 이 비메모리에 집중을 하는 회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메모리 부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도 안 돼요. 그리고 저 메모리라는 게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특히 삼성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 외의 기업들은 돈을 잘 못 벌어요. 삼성이 참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낸드 시장에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BEP 맞추기가 헉헉인 시장이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거고 게다가 인텔은 꿈이 다른 데 있죠. 이런 데 있죠. AI 반도체, 전장 반도체 이 거대한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경쟁자 AMD나 경쟁자 엔비디아 이런 데가 지금 미칠 듯한 돈을 들여서 막 뭔가를 사면서 덩치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서로 내가 인텔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심사가 불편하죠. 지금 1등인데. 심사가 불편한 와중에 다른 거 메모리 같은 거 팔고 돈을 모아서 뭔가 이쪽으로 가서 얘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기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되고 심지어 이게 썰이긴 한데 맞겠죠. 인텔이 옵테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한마디로 이 옵테인 브랜드까지 팔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메모리는 다 팔겠다. 우리 집 거덜났어요 하고 다 팔겠다는 거죠. 비메모리 빼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CPU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빼고는 다 팔겠다는 거예요. 그쪽은. 아이씨, 필요 없어. 가져. 필요 없어. 가져. 아시아 쪽에 넘기고 아까 전에 AMD나 엔비디아하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팔리면 어떻게 되냐? SK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인텔하고 SK하고 합치면은 무려 요거 합치면 22.8%입니다. 단숨에 2등으로 올라가는데 도시바 반도체의 지분도 SK가 갖고 있어요. 상장하면은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키옥시아하고도 도시바 키옥시아죠. 키옥시아하고도 사실상 손을 잡고 있는 거고 두 개 합치면 40%예요. 근데 또 요 WDC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요 키옥시라는 데하고 공장을 같이 써요. 신기하죠? 왜냐면은 옛날에 웨스턴 디지털이 샀거든. 일본 기업을 사서 샌디스크인가 거기를 사서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을 같이 쓰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몸 비슷해요. 그러면 연합군이죠. 그래서 만약에 쟤까지 더 할 수 있다. 요렇게. 그러면은 삼성 대 비삼성의 대결로 갈 수 있어요. 낸드 시장.
지금은 여기 12%니까 상당히 힘쓰기 힘든데 인텔은 뭐 요거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 이거 팔고 빨리 AI 반도체나 그런 데 가서 엔비디아나 AMD하고 싸울 그 생각만 머리에 굴리고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키워보려는데 지금 웬만한 돈을 넣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돈도 못 벌어요. 삼성 때문에 BEP 넘기기도 힘드니까 합치고 손잡고 그럼 얘네까지 합쳐서 삼성 대 비삼성의 대결로 갈 수 있죠. 그럼 사실상 양자구도, 뭐 마이크로 조금 있긴 하지만 양자구도나 삼자구도로 가기 때문에 D램처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죠. 이 생존이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걸 거고,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빅사이클이 있어요. 이 컴퓨터가 잘 된다 올라갔다가 끝났구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 올라갔다 끝났구나, 서버 많이 팔린다 올라갔다가 끝났구나, 뭐 이런 빅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70% 이상이 D램입니다. 낸드가 24%.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사이클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완화하고 싶을 거고, 물론 이런 꿈과 희망이 있지만 우리 형님들은 자비가 없죠. 자, 그런 거는 됐고, 그거는 꿈과 희망이고 현실적으로 야 얼마에 샀어? 10조요. 야 잠깐만, 얼마에 샀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10조요. 왜냐? 야 10조 지금 장난치냐고. 10조가 이제 니네 지금 현금 얼마 했어? 5조요.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5조 있는 애가 10조 사면 어떡해? 이러면서 가격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눈탱이 아니야? 이거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애널리스트 형들의 말을 보면은 부담되는 가격. 비싸긴 비싼가 봐요. 형님들이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비싸긴 비싼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최적의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하나에 걸려있기 때문에 D램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언제 또 치킨 게임이 올 줄 알아. D램은 지금이야 좋을 것 같지만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10년 초반 생각해보면은 D램 하다가 하이닉스 망할 뻔했어요. 워낙에 사이클이 크니까 아무도 안 사간다 그랬는데 SK가 과감히 사가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낸드를 투자를 한 거고, 지금 가격이 사실은 최적의 가격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최적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SK 하이닉스 대표님의 말에 따르면은 비싸지 않다. 그쵸. 이 사장님은 사신 분이니까 비싸지 않다 그래야겠죠. 이걸 뭐 비싸다, 샀는데 비싸다, 미안하다, I'm sorry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포지션에 이제 뭐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 딜에 그러면 핵심적으로 인수되는 대상은 뭡니까? 그때 아까 얘기했던 SSD 시장. 그 시장 보셨죠?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고 하이닉스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 대상 SSD 엔지니어링 시장을 이 점유율 자체를 굉장히 올릴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5조밖에 없기 때문에 10조를 내기 위해서는 아마 회사채가 발행이 될 텐데 아마 잘 될 겁니다. SK 정도면 회사채가 엄청나게 우량채이기 때문에 돈 자체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그거는 뭐 먼 미래의 꿈 모르겠고 올해 배당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줄어들겠죠. 제 생각에도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성장성은 모르겠고 이건 뭐 몇 년 뒤니까 당장 배당 주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생각이 많은데 좀 뭐 줄긴 줄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어쨌건 생존과 성장성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SK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뭐 회장님의 뭐 세 번째 승부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지금 봐서는 SK인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지금 뭐 126조 원, 이거는 그룹의 모든 투자를 다 더한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얼마 전까지 SK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었냐면 하이닉스가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머티리얼즈라는 데를 삽니다. 2015년에 샀죠. 그 다음에 LG 실트로라는 데를 삽니다. 2017년에 샀죠. 이거를 왜 샀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거를 사면은 이런 게 됩니다. 반도체가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보내서 일로 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런 데를 사는 데 집중을 했는데, SK하이닉스도 점점 돈을 더 쓰면서 SK하이닉스 이번에 10조짜리 사고, 실트로는 또 듀폰에 뭐 아직 필요 없지만은 5,400억짜리 사고, 게다가 SK하이닉스만 이렇게 사냐, 그룹 전체가 뭔가 이슈가 많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여줬던 모빌리티 분사하고 MS하고 손잡아서 클라우드 게임으로 가고,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지금 LG화학하고 멱살 잡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멱살 잡고 싸우면서 차 배터리 뭐를 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바이오팜을 상장해서 우리나라 뭐 바이오 시장에 지금 2등까지 올라갔죠. 등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아서 반도체하고 클라우드로 바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SK하이닉스가 사용해주는 뭐 이런 빅딜을 추진한다고 말도 나오고, 한마디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룹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겠다는 어떤 중장기 방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다들 애널리스트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좀 다르다는 거죠. 삼성은 사업 다각화를 꿈꾸는데 지금 낸드 1이 D램 1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한번 찔러보고, 이미지셋에서 소니하고 싸운 데서 한번 찔러보고, 비메모리도 찔러보고, AI도 찔러보고, 뭐 이것도 찔러보고, 사업 다각화를 꿈꾸는데 SK하이닉스는 사업 집중화, 살아남겠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물론 다 있어요.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도
SSD도 있고 이미지 센서도 있고 이거 블랙펄이죠. 파운드리 있습니다. SK 파운드리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삼성은 다각적으로 가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걸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모습 21세기의 가장 핫한 반도체에서 사실상 어떤 이 환태평양이라 그러죠. 요 둘로 나라들이 다 해먹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물론 요 나라는 굴기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나라하고 싸우기 때문에 굴기가 아니라 굴비가 될 거고 지금 굴기하겠다고 조금 그러다가 이 나라한테 원투펀치 맞아서 엘렐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AI, 헤드, CPU, 머리, 두뇌 뭐 이런 거에 완전히 꽂혀갖고 물론 여기도 메모리 있죠. 마이크론이나 파운드가 있긴 한데 조그맣게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국가적 리스크가 되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메모리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럴 일 없겠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메모리 안 준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겠죠. 나라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겠지만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놈이 미친 척하고 그래 우리 돌도끼 쓴다 하고 메모리를 안 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긴 있습니다. 돌도끼 안 쓸 것 같은데 있긴 있지만 나라 전체가 미래에 되는 어떤 헤드적인 CPU 쪽에 굉장히 비메모리나 AI 반도체칩, 자율주행 반도체칩, 전장 반도체칩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여기는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고 있는 거고 이 나라는 일본은 뭐 그냥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업체 중에 하나는 메모리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를 외치면서 이쪽을 어떻게 좀 숟가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있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그렇게 글로벌틱하게 뭐 있어요. ARM도 예를 들면 영국 업체고 뭐 있어요. 없지는 않는데 뭐 요즘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진행이 쭉쭉 되고 있고